저는 머리를 꼬우는 버릇이 있어요. 머리가 머리가 없어서. 되니까 네. 이게 고쳐지더라고. 네. 그걸 뭐 꼬울 수가 없으니까. ADHD 약을 먹고 공부를 잘하느냐? 아니요, 조용히 공부를 안 합니다. 왜냐면 코로나 때 이렇게 왔는데 마스크를 2개를 쓰고 왔더라고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 안녕하세요. 10대들의 마음 챙기기에 개그맨 이무일입니다. 오늘은 ADHD에 대해 오해 없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종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네. ADHD.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을 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게 집중력의 문제가 아닌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게 될 텐데 어쩌면 이번 영상을 보면서 아, 내가 ADHD의 문제는 아니구나. 혹은 아, 정말 내가 ADHD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만약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뒤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네네네. 한번 실행해보는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수업이나 아니면은 뭐 학업 성적이 좀 잘 안 나오거나 네. 그럴 때 아, 나는 그냥 집중력이 약해서 그래 뭐 이렇게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근데 ADHD는 그저 집중 못하는 것하고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좀 다른 얘기죠.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특히 그런 게 집중력 하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맞아요. 공부 잘하는 거. 네. 근데 이건 별개의 영역이거든요. 제가 보호자분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지만 ADHD인 아이가 ADHD 약을 먹고 공부를 잘하느냐? 아니요, 조용히 공부를 안 합니다. 왜냐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개념은 별개의 영역이죠.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르죠. 증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데 ADHD 때문에 자꾸 멍해지고 집중을 못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순수하게 나는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 그냥 딴 게 좋아. 맞아. 라고 하는 애들은 ADHD에서 나타나는 산만함이나 부산함 없이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DHD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집중력이 얘기하는 거는 집중력이 없다가 ADHD가 아니라 집중력을 관리하는 능력을 얘기를 해요. ADHD가 있으면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에서 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TV에서 보는 모습을 제일 먼저 떠올리자면은 네네. 산만하고 부산해서 착석이 안 된다. 이걸 아마 제일 먼저 떠올리시게 될 거예요. 착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리에 초등학교 앉지를 1학년 못하는 거예요? 교실에 앉아있지 못하고 뭐 저기 가서 지우개 가지러 갔다 오고 물 마시고 화장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학업에 대한 성취도나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선생님과의 갈등도 있을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ADHD라는 게 단순히 산만하다 부산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에도 좀 서투르게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내 감정에 대해서 인식하고 내가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을 하게 되면 네네. 후회할 짓을 멈추게 되죠. 그렇죠. 근데 내가 기분이 나빠. 네. 버럭 화내거나 욱하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바로 지나가면 아, 왜 그랬지 후회하고. 근데 이것들을 친구들이 계속 기다려주진 않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사이가 나빠지고 다툼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실제 이 10대 사례들을 어떻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떠올리는 거는 늘 활발한 남자아이가 부산하게 돌아다니면 맞아요. ADHD다라고 하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보면 막 그런 모습들처럼 이렇게 좀 공격적이고 맞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경우에서는 여자아이들 중에서는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은 아이들이라서 네네네. 눈치 보고 이런 것들은 잘하지만 자꾸 멍하니 있거나 준비물을 자꾸 깜빡깜빡 잃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소지품 같은 걸 자꾸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게 우산, 필통 이런 것들을 자주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깜빡깜빡하는 형태의 모습들 부주의성으로 보이는 것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제가 봤던 아이들 중에서 제일 IQ가 높았던 아이가 상위 2%였어요. 근데 걔는 ADHD도 있었고요. 그러면 공부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쵸? 공부는 잘했는데 자기 할 걸 다 끝내고 나면은 교실에서 이제 너무 부산한 거죠. 근데 공부는 잘하고? 네. 야, 이건 좀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원래 처음에 걔는 치료를 안 했었다가 약물 치료는 안 하고 행동적으로 접근을 하다가 이제 자기 할 일이 끝나고 나니까 교실 안에서 너무 산만하고 부산하게 해서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또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을 볼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건 ADHD는 이래, 뭐 우울증은 이래 이게 아니라 얘가 ADHD가 있더라도 아이가 갖고 있는 본연의 성향이나 특성들을 가지고 합쳐서 아이를 봐야 돼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교 이렇게 공부하면서 계속
만화 계속 그리고 네. 뭐 삼각형 계속 그리고 뭐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ADHD랑 만화를 좋아하는 아이일 수도 있죠. 그냥 그 아이가 정말 만화를 좋아해서 만화가가 된다. 나는 공부를 너무 싫어. 만화가가 될 거야. 이런 애들이. 그렇죠. 머리를 뽑는 애들도 이렇게 불안해서 뽑는 애들도 있지만 맞아요. 가끔가다 ADHD 보면은 아이들이 손을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니까 심심하니까 계속 머리를 꼬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계속 뭐 이렇게 긁고 있거나. 저 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떠올랐는데 저는 머리를 꼬우는 버릇이 있어요. 완전 어릴 때 엄마 뒤에서 이렇게 업어주면은 뒤에 있을 때 엄마 머리를 맨날 꼬았대요.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때 고쳤어요. 네. 왜? 두발 단속 때문에 스포츠 머리가 머리가 없어서. 되니까 네. 이게 고쳐지더라고. 네. 그걸 뭐 꼬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그때 키우던 반려견이 퍼그였어요. 단모종. 네. 얘도 못 꼬아. 네. 근데 꼬우고 싶은데 꼬을 데가 없어. 고쳐졌어요. 우리는 되게 다양한 행동을 해요. 네. 우리가 병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은 가장 단편적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얘기하면은 네. 이 행동이나 이 증상이 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그러면은 이 ADHD는 이게 치료가 가능한 거죠? 네. 네. 정신과 치료 중에서는 약물에 대한 반응성이 높은 질환이죠. 그럼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실제 1학년들, 특히 네네. 학기 초에 쫙 들어가서 다른 생활 습관적인 문제가 쌓이기 전에 네네. ADHD에 약물 치료했을 때 반응은 되게 높은 편이고요. 네. 어느 정도 차이냐면 광고 카피처럼 선생님이 약을 먹은 날하고 안 먹은 날하고 인지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약을 먹은 날에는 이제 자리에 앉아있고 선생님 얘기도 다 듣다가 안 먹은 날에 또 다시 막 계속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약물 치료는 두 가지를 저는 설명을 꼭 드려요. 네네. 얘가 아까 말씀 금쪽이처럼 네. 행동적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약을 안 먹었을 땐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을 정도. 네네네. 이런 아이들은 본인을 위해서 혹은 공동체 먹어야 생활을 된다.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좀 반드시 하자라는 네네네. 쪽이고요. 둘째로는 본인 자체가 크게 문제라고 느끼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이 문제라고 안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의 집중이 좀 떨어지는 경우. 네네네. 그러니까 자꾸 멍 때리고 이런 애들은 아니면 물건을 잃어버린다거나 우산을 두고 좀 온다거나. 산만하고.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기한테 피해가 생기죠. 물건을 잃어버려서 엄마한테 혼난다거나 자꾸 뭘 똑같은 걸 사야 된다거나 시험을 풀다 보면 자꾸 맞는 걸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맞는 걸 골라야 되는데 틀린 걸 체크하고 한 문제 안 풀고 넘어갔는데 그냥 내버리고 진짜 그 ADHD가 심한 아이들은 그런 경우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와서 또 나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오게 되는 청소년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약물 치료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약물 치료까지 가기 전 단계, 네. 전 단계에 약간 그런 낌새가 좀 있을 때 네. 어떻게 뭔가 청소년들이 뭔가 이렇게 스스로나 아니면은 뭔가 이겨낼 수 있는 뭔가 그런 치료법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 관리를 꼭 얘기해요. 생활 습관. 네, 그거는 약을 먹든 안 먹든 네. 기본적인 부분인 거죠. 뭐 예를 들어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네네.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리를 옮길 때마다 습관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하는 연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스케줄을 했는데 자꾸 까먹고 빼먹고 이런 애들은 네. 다이어리 같은 걸 체크를 하거나 메모하고 해서 그런 깜빡깜빡하는 실수를 줄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하고 얘기할 때 많이 하는 부분인데 ADHD는 유전적인 성향들도 좀 높은 질환이에요. 유전이에요? 네. 유전적인 성향, 그러니까 부모님이 있다고 해서 아이가 무조건 ADHD는 아니지만은 부모님이 ADHD일 경우에 자녀들이 ADHD가 일어날 확률은 다른 질환에 비해서 좀 높게 볼 수도 있고 연구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50에서 뭐 70%까지도 보는 연구들도 있어요. 부모님도 ADHD고 자식들도 ADHD면 같이 치료를 받는 게 맞는 건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 일상 기능에 대해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네네. 만약 부모님도 그런 것들에 의해서 뭐 생활적인 부분에서 감정 조절이 안 된다거나 이런 반복된 실수가 있다라고 하면 치료를 했을 때 더 효과적인 걸 기대할 수도 있기도 하고. 뭐 실명을 밝힐 수 없지만 제 친한 이제 개그맨 중에 이런 ADHD 느낌인 친구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코로나 때 이렇게 왔는데 마스크를 2개를 쓰고 왔더라고요. 2개를 쓰고 와서 전 처음에 그냥 말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너 뭐 얼마나 안전하게 뭐 200년 살 거냐고 또 하나씩 쓰는데 너만 그 KF94 2개를 끼고 있냐 그러니까
두 개야? 그래서 하더니 그 하나를 끼고 또 낀 거죠. 또 껴버린 네.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ADHD랑 상관없이 네 피부에 닿는 그 느낌이 다를 텐데 어떻게 이게 두 개를 낄 수가 있지? 그냥 딴 거 신경 쓰면서 한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럴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하고 꼈는데 낀 거를 까먹고 또 딴 거 신경 쓰다 껴야지 하고 또 이렇게 일어나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어쩐지 너무 답답했대요. 네. 그래서 자기가 요즘에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아 공황장애가 왔나 그 생각을 하는데 숨이 잘 안 쉬어져서 네. 답답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지하철 타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행동이 무슨 병이랑 직결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특정한 행동 패턴들이 내가 계속 반복되면서 내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게 만든다 혹은 내가 이걸로 인해서 손해가 생긴다라고 반복이 됐을 때는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ADHD일 수도 있고 불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너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기도 하지만은 정신과 진료를 고민할 때 사람들은 난 무슨 병인지 확신하고 가려고 그래요. 나는 무슨 병이니까 나 약 먹어야 되는 상태니까 병원에 가야지. 근데 답을 정해놓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고서. 네, 실제로 정신과에 온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약물 치료가 필요하니까 약 드세요 이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라는 거는 꼭 약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내 상태에 대해서 전문가랑 상의를 하고 이게 괜찮은 건지 물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ADHD로 고민하는 우리 10대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약물 치료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약을 먹었을 때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 효과로 인해 내 생활이 바뀐다라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고 특히나 청소년 시기는 나라는 구성 요인이 병이란 요인도 있지만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생활 패턴도 있고 성향도 있고 친구들이랑 노는 방식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면서 내 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병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청소년기는 내가 발달하는 시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고 그런 것들이 고민됐을 때 필요한 어른들이랑 얘기하는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DHD를 만약에 겪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본인이 ADHD라고 생각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주변에 또 도움을 좀 청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친구가 ADHD 증상이 조금 있다. 그런 친구가 있으면은 너무 이제 막 뭐 화를 내거나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조금 따뜻하게 좀 보살펴주고 그리고 치료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